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1일 최병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재명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했는데요. 그 최후 진술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 나라의 적입니까?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당했고 김대중 대통령 역시 내란사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도 했다면서 이제 본인도 뭐 칼에 찔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본인이 받고 있는 그 범죄 혐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 본질적인 부분,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문기 씨는 제가 모른다고 한 그 말에 대해서 검찰이 해석을 붙여서 김 씨를 알게 된 계기 등 모든 것을 부정하는 진술이라고 기소했다. 실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니까 본인이 그에 관한 질문을 받자마자 나 그 사람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후에 여러 차례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모든 매체를 통해서 2021년 12월 그때 22일인가 아마 그쯤 됐을 겁니다. 그쯤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대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김문기 씨는 대장동의 실무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과 나는 관련이 없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김문기 씨부터 원천적으로 모른다고 했던 거죠. 그렇게 검찰이 지금 기소를 한 건데 검찰이 해석을 붙였다? 아니죠. 왜 그때 김문기 씨를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했을까 하는 부분에 관한 수사 조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붙였다면 결국은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서 김문기 씨를 원천적으로 모른다 했다. 왜냐하면 모를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백현동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협박이라고 화가 나서 과하게 표현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죄를 인정하는 건가요? 어쨌거나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압박과 협박의 차이 엄청난 거죠. 협박이라 하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협박했다고 실제 국정감사에서 2021년 10월 20일인가 하는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직무유기 이런 거로 협박하겠다, 협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무유기 이런 얘기는 또 쏙 뺐습니다. 자기가 화가 나서 과하게 표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압박을 받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은 요 정도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무슨 내가 우리나라의 적이냐, 이거는 어제 재판이 본질과 무관한 겁니다. 본질은 역시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고 몰랐다고 한 부분이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백현동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다, 용도 변경이 협박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게 거짓말이다. 이 두 가지거든요. 자, 그런데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건 별개로 치더라도 백현동 문제와 관련한 김인섭 씨의 판결은 2심까지 나와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김인섭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섭이 형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백현동 용도 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 판결문 올해 2월에 2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해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김인섭입니다. 피고인 역할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 작업 외에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김인섭은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인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를 알선하고, 여기에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라는 데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직무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또는 성남시에 있는 다른 공무원, 이런 의미죠.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하고 현금과 한바식당 사업관을 수수해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제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이게 뭐 조금 화가 나서 얘기한 것처럼 말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그러나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국토부가 압박을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그런 톤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게 사실이냐?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한 거고요. 자, 그러니까 여하튼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는 건데, 자, 그럼 실제 움직일 수 없는 팩트는 무엇이냐? 그건 다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와 박근혜 국토부 간에 오고 간 공문이 있는데, 거기서 박근혜 국토부가 성남시의 요청, 압박이 아니고 요청. 왜 이걸 압박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용도 변경의 권한은 성남시장한테 있습니다. 국토부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자기네 권한이 아닌 거를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 압박을 가해서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이재명 성남시장은 2번씩이나 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국토부에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한테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자, 그런데 자기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압박해봤자 먹히지도 않고, 협박은 더욱더 말이 안 되고, 그게 팩트고, 박근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그러는 건 2단계 상향입니다. 근데 실제 4단계 상향이 있었습니다. 김인섭 씨의 판결문을 보면 그거는 용도 변경이 김인섭의 청탁, 정진상을 통한 청탁에 의한 것이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이든 압박이든 그에 따라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거짓말이 되는 거죠. 김인섭 판결문을 보면 김인섭의 청탁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건, 이재명 피고인이 주장했던 건 거짓말이다. 고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11월 15일 1심 선고는 뭐 징역 2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뭐 검찰의 구형이고요. 1심 선고는 유죄임은 명확하다. 그 유죄라는 게 뭐냐? 거짓말이 명확하다는 거죠. 김인섭 판결문을 보면 박근혜 국토부가 영향을 미쳐서 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하는 게 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김인석의 청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박근혜 국토부 때문이라고 얘기한 이재명의 해명은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무죄는 김인석 판결문만 보면 유무죄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 이 유죄가 어느 정도의 그 형량을 내릴 수 있는 유죄냐, 뭐 이런 부분이죠. 검찰은 징역 2년을 얘기했습니다. 워낙 명확한 거짓말이. 그 거짓말을 왜 했겠습니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구형이 2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1심 선고를 징역형을 할 것이냐, 벌금을 할 것이냐, 벌금을 할 경우 100만 원 이상을 할 것이냐, 이하로 할 것이냐. 근데 제가 100만 원 이하로 할 경우에는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우리나라의 재판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는 신기원을 이룩할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도 선거를 앞두고, 더군다나 대선 같은 큰 선거를 앞두고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했는데도 만약에 90만 원 벌금 이 정도가 나온다면 앞으로 뭐 선거는 마음 놓고 거짓말해도 되는 거. 또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일종의 재판거래 의혹 때문에 생겼던 그 소극적 거짓말, 그거는 무죄다, 뭐 이런 부분. 글쎄, 이건 소극적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갑자기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은 김문기 씨가 극단 선택을 한 이후에 기자의 질문을 받고 한 답변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게 방송에 나가서 한 답변이기 때문에 아마 방송 원고가 있을 겁니다. 원고를 사전에 봤겠죠? 그럼 보고 나서 질문을 받은 건데 그게 현장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질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사전에 준비하고 나간 질문이죠.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당시에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 국정감사인데 대장동 백현동 의혹은 대선의 가장 큰 쟁점이 됐을 때입니다. 아마 그 국정감사 답변하려면 답변 자료 같은 거 준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명확하게 답변 자료에 남아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준비해간 발언입니다. 그리고 설령 거기서 뭐 흥분해서 또는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할지라도 국정감사가 하루 종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수정을 안 했고, 그 후로 지금까지 2년 정도 공직선거법 재판을 했는데도 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조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김인섭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도 검찰이 조작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라도 수정을 했으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아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도 말이 안 되죠. 이미 대선은 끝나버렸는데. 이게 대선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한 그 어떤 본인의 책임, 이게 인섭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로비에 의해서 이재명이 해준 거다. 그 부분을 오리발을 내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거라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인섭 씨의 판결문을 보면 결국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인섭, 정진상을 통한 로비에 넘어가서 해준 것이다 라는 것이 아주 명확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용도 변경이 박근혜 국토부의 압박에 의한 거, 압박이든 협박이든 그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는 거짓말이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게 무죄가, 뭐 정성호 의원은 뭐 무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크게 무리 없는 거다. 물론 재판부는 다르지만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김인섭 씨의 판결문을 꺼내봤더니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이라는 게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구나. 이게 명확해지면 박근혜 국토부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는 이재명의 말은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보다 명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